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월 30일에 있었던 진해구 소사동 농지 54-9번지하고 54-10번지 두 필지 입찰 결과하고 또 입찰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471 물건 번호 1번이었습니다. 소재지가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54-9번지 외에 한 필지로 되어 있었고, 토지 면적이 총 785평이었습니다. 감정 금액이 8억 5,861만 6천원이었고, 여러 번 유찰되고 해서 6차 최저 금액이 2억 8,135만 천원이었습니다. 총 7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 금액이 3억 2,813만 5,1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입찰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부부가 공동으로 매입을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입찰 서류에 대한 준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본인 신분증이나 도장, 입찰 보증금 10%를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혹시나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안 나오시게 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입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과 제가 또 같이 의논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보증금 10% 수표 한 장을 준비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적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그 카카오 맵으로 찍은 사진인데, 카카오 맵에 보면 요게 54-10번지, 요게 9번지입니다. 9번지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아래쪽으로 하얀 선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이 카카오 맵상으로는 이게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54-10번지, 위쪽으로 54-9번지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고,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큼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이쪽으로 얇게 보이시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지분이 조그맣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 주위로 보면 이 필지가 두 필지가 더 있는 그런 현황이고, 여기가 개인 소유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4-10번지, 지금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 논 주의를 해서 이게 국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54-12번지가 아래쪽으로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땅이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지나고 아래쪽으로 54-13번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모시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가 등기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가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흐르는 국어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국어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황상으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도로 부분 끝부분을 지나서 국어 위로 이렇게 도로가 같이 놓여져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54-13번지와 54-12번지를 통해서 이렇게 농로를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추가로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또 알박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현황으로 또 파악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문모 씨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지금 여기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국유지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등기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등기부 상을 보시면 54-12번지 소유권이 2008년 8월에 신모씨가 취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4-13번지도 소유권 이전이 8월 29일 날 같은 날짜에 신모씨가
소유권 취득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10번지 같은 경우에는 국어로 둘러싸여져 있고 완벽하게 명지로 되어 있다 라는 그런 데 대한 설명이었고요. 명지라도 농지연금 신청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입찰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입찰가를 잘 결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자, 지금부터 입찰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농지연금 지침 요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풀하우스님의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큰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명지는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시행 변경 기준을 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2011년에 도입된 이후에 매년 개정이 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농지연금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담보농지의 기준을 강화했다. 대상 농지의 조건이 변경 전에는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산 중턱에 있든지 어디 또 산비탈에 있든지 그런 내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어쨌든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연금 신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면 가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공구상 지목이 전답가수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2년 이상 지목이 농지여야만 하는 조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항이 지금 여기에 제외농지인데 제외농지는 그전에는 변경 전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금 이게 신설이 된 거거든요. 변경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이게 제외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아까 명지라든지 또 산 언덕에 있다든지 또 아예 사람들이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들은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단수조항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의 농가 밭 가수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경지 정리된 농밭 가수원은 제외를 한다. 즉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밭과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외 농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경지가 정리가 된 논, 즉 말해서 농로길이 있다든지 농가 밭 가수원은 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농작업을 위한 통로가 없는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게 보시면 타인의 농지를 통해서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까 거기에 54-10번지 같은 경우에 타인의 농지를 통해서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54-12번지와 13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한테 가서 동의서를 또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동의서를 받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입찰을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농 경력도 확인하는 서류를 공적 증빙 서류를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농지 소재지의 이장이나 통장한테 영농 경력 확인서만 받아도 이게 경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공적 증빙 서류를 통해서만 영농 경력을 인정을 한다. 또 농지 소재지 이장이나 통장의 영농 경력 확인서는 공적 증빙 서류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번에 한해서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초 약정일, 즉 말해서 약정할 때부터 한 번만 바뀔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월 지급금이 지급이 정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변경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허위나 담합이나 또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후 또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런 내용도 월 지급금이 정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신청 당시에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이나 또 태거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입편법을 사용을 했냐면 농지가 창원에 있는데 직선거리로 30km를 벗어난 타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원룸이나 한 개 얻어가지고 주소 이전이나 태거를 하고 난 뒤에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들이 농지연금 제도를 이용을 해서 효율적인 재테크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느껴집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투자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난 소사동 농지의 경매를 왜 입찰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농지연금과 관련한 경매 입찰 시에는 주의를 하시라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토지에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든 임야를 취득하든 또 대지를 취득하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가 없을 때는 토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토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